두드러기는 전 인구의 15에서 20% 정도는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고 하죠. 그만큼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그리고 두드러기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입니다.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특정 음식물이나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요. 혹은 항원이 될 만한 물질이 없이도 반응이 일어나기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만 세포에서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들이 방출이 되고 이런 화학 매개체들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이제 미세혈관을 확장하거나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움, 발적, 홍반, 팽진 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에 우리가 보통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은요,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 대신에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히스타민이 작용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게 되는 약물이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 H1 종류에 따라서 H1 수용체에 결합하는 약물과 H2 수용체에 결합하는 약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두드러기, 비염, 알레르기 이런 것들에 복용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H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고요. 이제 H2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은 제산제, 시메티딘이라는 약물과 같은 제산제가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H1 수용체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제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나뉘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리마람, 세트리진, 펙소페나딘, 로라티딘 등등 다양한 항히스타민제가 우리가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처음에는 항히스타민제를 한 가지를 단독으로 복용하고,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2가지 이상을 병행해보고, 또 그래도 진정이 안 되면 약물 복용량을 2배로 늘려봐라. 그리고 또 효과가 없다면 H1 수용체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제와 혹시라도 작용을 할까 싶어서 H2 수용체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병행해봐라 입니다. 만약 항히스타민제가 두드러기의 명확한 치료약이라면 이처럼 중복해서 혹은 용량을 늘려서 다른 항히스타민제에 병행해서 복용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두드러기 환자가 항히스타민제를 어떻게, 얼만큼, 그리고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명심해야 할 점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이 두드러기의 치료약이 아니라 진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수용체 대신 결합해서 히스타민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만 세포에서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들이 방출되면서 가려움, 발적, 팽진 등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화학 매개체들 중에 히스타민의 작용만을 항히스타민제가 차단하기 때문에 두드러기 반응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들 중에서 히스타민 이외의 물질이 작용하는 두드러기는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는 시작점에서 보자면 이제 항원, 즉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파악될 때는 항원을 제거하고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히스타민으로 인한 가려움이나 발적, 홍반이 가라앉고 또다시 두드러기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만성 두드러기나 혹은 특발성 두드러기, 원인 불명의 이런 두드러기는 원인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항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에 몇 시간 동안은 증상이 진정되지만 이제 약물 작용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두드러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도 가려움이 진정되지 않거나 혹은 점차 많은 용량, 많은 개수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만성 두드러기, 특발성 두드러기에는 이런 두드러기는 특별한 항원이 없어도 이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시작점인데, 그런 시작점을 교정해야만 두드러기가 치료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항히스타민제만 의존한다면 이제 치료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겠죠.
항히스타민제, 두드러기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항히스타민제로 치료가 되는 두드러기와 그렇지 못한 두드러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내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드러기 반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항히스타민제에만 의존을 할 때는요. 점차 약물의 작용 시간이 짧아지고요. 복용량이 늘어나는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 졸리움이나 몽롱함, 뭐 멍함 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 반드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의심이 조금 듭니다. 그렇다면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를 어떻게 언제까지 복용을 할까요? 이제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두드러기 유발물질, 즉 항원이 명확한 급성 두드러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단기간에 걸쳐 수일 내에 복용을 해보시고 두드러기가 진정이 되고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끊어도 다시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두드러기는 항히스타민제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셨는데 두드러기가 잘 진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복약한 동안에는 가라앉았는데 중단을 하면 다시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6주 이상 이제 진행되는 만성 두드러기라면 두드러기 치료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